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르세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매주 그랬듯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의 시간은 평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빠르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코스피 차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차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릿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최근 6주 정도가 벌써 넘었죠. 정말 오랫동안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11월 말에 쭉 빠져서 야, 이거 더 내려가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지만 하지만 12월이 되면서부터 정말 놀랍게도 V자 반등을 보여줘서 어느덧 3010까지 올라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렇게 박스로 보자면은 상단에 위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같이 공부했다시피 아마도 기름들이 야, 여기도 부딪히고 떨어졌고 야, 여기도 부딪히고 떨어졌고 결국은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쏟아지는 물량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데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필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오는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틀리겠지만 살짝 예측을 해보자면은 이번 주에는 조금 눈치 보기 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리분들 최근 몇 주간 장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버티시고 있는 기리분들 결국 모두 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최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을 딱 봤더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물량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서로서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에 큰 매수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율은 1182원 여기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네요. 내년 초까지는 환율이 조금 우호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W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슬금슬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71.67달러 그리고 저기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잠잠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예전부터 인플레이션 상승 수혜주로 불렸던 금 과연 앞으로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어떠한 장이 나올까 그걸 보려면 금요일날 미국장을 봐야겠죠. 다우산업 0.6% 상승, 나스닥 종합 0.7% 상승, S&P 500 0.9% 상승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약 후강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당장 내일인데요. 아마도 출발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호황발 인플레 S&P 500 사상 최고 경신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약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요일날 바이든이 미리 심장 마사지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PI가 금요일날 매우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반영의 느낌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좋았나 봤더니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애플이 2.8%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1.3%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2.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도 강세였다고 하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6%, 9%나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기아도 진짜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그 반면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각각 0.8%, 0.7% 하락 그리고 사우스웨스트항공은 골드만삭스의 투자기가 하향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3.8% 하락했으며 보잉은 1.2%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분들이 보다시피 현재 위치가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딱 봤더니 내일 코스피 출발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릿이 아마도 이번 주에는 조금 눈치 보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기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연기금 외국인이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하이브, 신세계, SD바이오센서, PI첨단소재, SKIT, SK텔레콤, 일진머티리얼즈, LG생활건강, 두산중공업, 코스모신소재, 일진아이솔루스, 위메이드, LNF, 펄어비스, KCC, SK, 롯데케미칼을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SD바이오센서, PI첨단소재, 코스모신소재, 일진아이솔루스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우, 기아, LX세미콘,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메이드, 이노스첨단소재, 삼성물산, 카카오게임즈,
LG 디스플레이, 알테오젠, 대한항공을 매수합니다. 이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 두 개를 먼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버스가 1등 무려 3천억이나 매수하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타이거, 차이나중기차 ETF, SK스퀘어, 에코프로, 카카오, 하이브, 포스코, 크랩톤, 툴젠, LNF, 엘코프로비엠, 다날, CIS,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케미칼, 디바이텍, OCI, CJN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은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6,500억이나 매도했다는 거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23년까지 예약 다 찼다. 조선 빅3 벌써 작년 2배 수주. 자,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음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대급 수주에도 맹모추는 조선주.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가가 살아나야 랠리가 온다고 합니다. 자,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과 WTI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예로부터 유가가 많이 올라가야 조선주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오른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면은 조선주를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기분들 유가 그 다음에 조선주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8만전자 회복하나 외국계 증권사에서 장밋빛 전망 나왔다. 자, 올해 여름까지는 삼성전자의 매도 리포트 그리고 윈터 이즈 커밍 이런 얘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겨울이 짧네요 이러한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 전에 8만전자를 회복할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AI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 AI 발생에 계란 21만 여개 폐기. 그래서 앞으로 계란값 파동이 조금 나타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100 편입 종목 대차장고 3배 급증 공매도 우려 확대.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100에 편입된 기업들이 SL, 명신산업, PI 첨단소재,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이렇게 6개가 코스피 100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부터는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 팔아라 이렇게 말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구나. 만약에 주가가 급등하면은 그때는 또 공매도를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까 개인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개인분들은 곱버스를 1등으로 사고 있습니다. 무려 몇천억이나 매수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주에 코스피가 무려 4일이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곱버스를 매수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현재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곱버스를 이렇게 사면서 무엇을 팔았나 봤더니 삼성전자를 무려 1조 6천억이나 팔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모든 거를 다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훈풍이 불어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10년간 지준율 인하를 3번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3번 모두 다 코스피에 훈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수혜를 볼 수 있는가 그걸 봤더니 중국 소비주, 화학, 철강 이러한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각을 공부해보시고 내년 1분기를 위해서 중국 소비주, 화학, 철강 이 섹터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빠르게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문 대통령 3박 4일 호주 방문, 탄소 중립, 수소 경제 등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탄소 그리고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블루베리 NFT 전용 갤러리 스탠바이 B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를 가면은 오프라인 전시, 실물 작품을 실제로 관람하고 동시에 NFT 작품을 실제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죠. 11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미국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FOMC회의가 14에서 15일까지 열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러한 뉴스도 있습니다. 서울옥션 14일 올해 마지막 메이저 경매. 이 전후로 서울옥션의 주가가 움직일지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경매에서는 159점의 작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약 127억원치가 출품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수요일날 이러한 뉴스가 있네요. 폴더블 폰도 따라오는 중국. 오포에서 첫 폴더블 폰을 15일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떠한 작품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 기릿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ECB 기준금리 결정, BOE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같은 날이죠. 16일 목요일 이러한 뉴스가 있네요. 8년 논쟁 통상임금 면책 대법원 기준 16일 나온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2012년 이후에 9년 동안 끌어온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7,500억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야 되는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드디어 이게 나옵니다. 싸이월드 과연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싸이월드 관련주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리고 저기릿의 짧은 생각으로는 싸이월드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싸이월드 오픈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가 17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자, 마이데이터는 이렇게 불리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시장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2021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가 이번 17일날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름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주 기립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남은 주말 기름분들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